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입니다. 최근 일본은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으로 미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며 전 세계에서 질타받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는 코로나 방역 실패에 백신 물량도 딸리고 주사기도 못 만들어 참으로 여러 가지 암흑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살과 우울증 환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난은 점점 더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본은 독도 영토 분쟁을 빌미로 한국과 전쟁하려는 포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싶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꿈꿔왔는데요.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꿨다. 역사에 남을 무리한 대전환. 아베, 전쟁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아베의 전쟁 욕망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2인자였던 지금의 스가 총리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전쟁을 하려는 빌미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 오고 있는데요. 이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보와 관련된 이해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간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올해 51주년을 맞이한 오래된 백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사부터 보실게요. 댓글도 1000개가 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사였습니다. 독도에 상륙하는 자위대는 싸워야 한다는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전쟁을 각오하고 있다. 일본은 점령의 위법성을 국제사회에 강하게 호소하는 2월 22일 시마네 현이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마세 시내에서 열렸다. 행사는 올해로 16회째가 된다. 마루야마 타치야 지사가 독도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인사했다. 한국은 전후 1952년 동해에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편입시켜버렸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고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부가 반일의 상징으로 사용하여 왔다. 숙박시설을 건설하고 해양경찰 경비대원을 상주시켜 헬기장도 설치. 주변 해역에서는 1년에 2회 해군과 공군의 함선이나 항공기를 투입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다. 한국은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점거되었다고 해서 마냥 주저하는 것은 아니다. 점거의 위법성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강하게 호소하고 의연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2월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겠다는 결의 아래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과 일본 지식인들의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 발신을 강화하고 있다. 가토가 말한 대로지만 실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영토를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정권은 일본 영토를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복하지만 타인을 공격하는 반일 종족주의에 휘말린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는 의연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정당성을 강력히 호소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은 독도에 일본이 쳐들어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한국 동아일보에 2월 11일자에 놀라운 특종이 실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쳐들어오는 것을 가정해 이를 막기 위한 전략과 작전을 분석해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가정은 자위대가 독도에 성견대를 투입, 전투기와 잠수함을 구사해 하늘과 바다를 제어하고 그 뒤 독도 상륙이 결행된다는 것으로 한국군은 독도에 최신 무기와 장비를 도입할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기시노부오 방위상 아베의 친동생은 이듬해 12일 기자회견에서 동아일보의 보도를 언급,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의 사실관계 설명을 요청했는데 한국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보도는 맞다고 생각한다. 불이 없는 곳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한국군은 일본이 독도에 언제 쳐들어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짜고 있는 것이다. 휴전 상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북한과도 유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위기관리는 진행되고 있다. 반대로 일본의 위기관리는 달콤하다. 한국군의 침공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월 22일 상케이 신문의 사설에는 일본은 독도 환수 요구 의사를 표시하라는 제목을 붙여 일본이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부에 너무 희박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주권 국가는 자신의 의사로 국민과 영역을 통치해야 한다. 독도의 점거는 주권 침해나 다름없다. 러시아의 불법 점거되는 북방 영토도 마찬가지이다. 스가 정권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권은 모두 한국을 더 부려야 했다. 한국에 너무 좋은 얼굴을 많이 보여 한국에 뿌리고 만 것이다.
강하게 반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케이 사설은 이렇게 주장한다. 한국이 독도를 반일로 자국의 90여 개의 상징으로 삼는 한 섬을 둘러싼 한국의 자세는 바뀔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영토를 되찾고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의사를 더욱 강하게 보여야 하며 국민에게도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환기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일본 국민 한 사람이 되찾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다지고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다양한 국제회의장에서 끊임없이 호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주의가 난무하면서 영토 교육은 경시되어 왔다며 요미우리 사설은 이른바 영토 교육에 이렇게 대쓴다. 최근 초중등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설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교육에 비해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해 영토 주권 전시관을 국회 인근으로 이전해 내용도 충실히 했고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의 현황과 문제 경위를 패널과 영상으로 소개했다. 국회 견학에 맞춰 수학여행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후에는 평화주의가 횡행하고 영토 교육은 경시되어 왔다. 영토 문제는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로 때로는 전쟁이라는 사태로도 발전한다.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교육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요미우리 사설은 한국의 동아일보 특종을 언급했다. 한국에 따르면 한국군은 지난해 일본 자위대가 독도의 침공 시나리오를 적어놓은 문서를 만들어 한국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일본은 법과 대화를 통한 대처를 호소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부해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측이 응하도록 강력히 일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의 전쟁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서도 한국군의 침공을 가정한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의 댓글도 한국의 행태가 괘씸하니 강경 대응하고 확실한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한국 정부는 동아일보의 보도를 부인했다는데 일본은 무슨 근거로 동아일보 기사가 사실이고 한국이 일본과 전쟁을 각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일본의 이런 트집은 바로 일본 지들이 전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게 어필하는 도발을 일본에게 향하는 것이라며 괜히 찌랄찌랄하면서 지들의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해야 하니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하자는 논리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독도 영토 주장을 하니까 일본은 전쟁을 해서라도 뺏어야 한다는 억지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로 일본의 국회의원이 전쟁에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SNS에 올릴 정도였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분쟁을 만들어 전쟁 준비를 하려는 것이고 러시아와도 크릴 열도 분쟁으로 지네들 땅을 찾아야 한다며 역시 전쟁의 명분으로 깔기 위해 자꾸 이 나라 저 나라에 함선 보내고 깔짝깔짝 찌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중국도 센카쿠 열도를 지키기 위해 계속 일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사 타이틀만 보실게요. 일본에 경계하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 언론. 일본은 핵무기를 만든 능력이 있다. 그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중국 언론. 그중 한국은 위치적 지리가 제일 가깝고 일본의 오랜 혐한 정책과 아직 살아남아있는 친일파 세력도 있으니 제일 만만한 한국을 제일 먼저 전쟁 제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처럼 여자들을 노리게 삼고 남자들은 노예로 부리고 한국의 자연과 문화재를 파손하고 빼앗아 영원히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을 물고 빨고 하는 왜구들은 당연히 매국노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해야 마땅한 상황일까요? 최근 일본 상황을 보면 너무나 참담해서 말이 아닙니다. 올림픽 타격, 코로나 경제 타격, 전범국 재확인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해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쟁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자신들의 윗세대가 이루지 못한 제국주의의 꿈을 지금 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에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어 강탈하고 빼앗아서 일본을 부강하게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 전쟁을 한다면 그야말로 멸망이 광탈로 올 것이 뻔합니다. 제2차 대전 당시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함대를 보유하고도 패했는데 당시에 인프라만큼의 국력도 되지 않으며 명분도 없고 세계 최고의 부채 국가라는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전쟁이 이길 리도 없을 것 같지만 이긴다 한들 제대로 된 승리국의 수혜를 볼 수나 있을까요? 막심한 피해는 어쩌라고 그러는 걸까요? 최근 일본의 언론을 보면 침울하고 암울한 일본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예방할 수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대지진의 기사는 넘쳐나고 일본 경제는 불안해서 국민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데 그것을 염려하는 실질적인 치료나 도움보다는 계란을 먹어라,
신에게 매일 기도해라 라는 황당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사만 넘쳐날 뿐입니다. 파산이나 부도 기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일본의 언론은 혐한과 국뽕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국뽕빨마저 재료가 다 떨어졌는지 최근에는 더더욱 혐한이나 다른 나라의 불안한 정세를 보도하는 쪽으로 많이 몰린 경향입니다. 일본이 어떤 멸망의 길을 걷더라도 우리는 일본의 전범국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현실을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진 버프까지 받으며 그 어떤 심각한 국가 존망 위기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노예 부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을 집단 강간시켰으며 그 아들 딸들도 노예의 자식이고 매춘부의 자식들이니까 똑같이 더럽고 천박하다고 모욕 주고 있으며 전쟁을 해서라도 다시 뺏으려 하는 지금 일본의 현실을 잊지 말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3.1절 선조들의 깊은 원한과 생명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며 아직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땅에서 왜구들을 확실히 몰아내고 일본을 앞질러 다시는 일본에게 모욕과 수모를 겪지 않도록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목숨 바쳐 대한 독립을 외치지는 못했어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왜구들의 공격과 거짓 모함에 속지 말고 일본의 진실을 제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일본의 진실을 알려주는 여자 일진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